쌤입니다. 오늘 할 영화는 지금 들으시는 노래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죠. 네. 네. 로키입니다. 로키. 로키. 오늘 할 영화는 로키고요. 네. 저번에 방송했던 택시 드라이버와 같은 해 1976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로키도 오래됐죠.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영화고요. 워낙 유명하죠. 영화 자체도 유명하고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인생 역대기를 또 알려주게 된 그 영화입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 뉴욕에서 태어났거든요. 되게 불우한 네. 인생을 겪다가 배우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배우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연극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치유하는 단계를 거쳐서 배우의 꿈을 꾸게 되고요. 로키가 인생 전환점의 순간이 됩니다. 1970년도에 100만 달러로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때 당시면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대요. 저가의 영화였고 전 세계 수익이 2억 2,500만 달러입니다.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네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네, 네. 2억 달러를 넘게 버는 영화고요. 거의 200배 가까이를 네. 뽑아냈네요. 대부분의 촬영은 필라델피아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로키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박물관일 겁니다. 필라델피아 박물관. 그 앞에 박물관 앞에 로키 동상도 세워놨고요. 우선 로키의 주제는 언더독, 약자, 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명의 복서. 그 일수꾼이에요. 일수라고 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오는 그 일수꾼 하면서 네. 권투를 하는 그 하류 복서인데, 혼자 살죠.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펫샵에서 일하게 되는 아드리안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뭐 희망도 없이 살죠. 뭐 복싱을 하긴 하지만. 그러다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아폴로 크리드라는 잘 나가는 흑인 복서가 있어요. 챔피언. 근데 원래 자기가 상대해야 될 복서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다른 복서들도 이미 경기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 크리드가 묘안을 하나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주겠다. 거기서 나오는 그 로키의 국적은 미국이 아닌가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류가 힘든 약간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뭐 이런 스토리를 써보자. 사실은 뭐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붙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어쨌든 사탕발림으로 경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찍은 게 로키입니다. 로키 발보아를 찍게 돼요. 처음에 로키 발보아가 안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두려움에. 근데 결론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동네 체육관에 있는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장님이죠? 관장님이죠? 네.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로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미키인가요? 네. 네, 관장님. 네. 네. 그분이 처음에는 로키한테 뭐 해서 뭐해, 네가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로키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로키도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재능이 있었나요 원래? 재능이 있긴 했는데 네. 너무 썩힌 거죠. 연습하면서. 연습도 안 하고. 유명한 장면들이 몇 개 있죠. 그 연습하는 장면에서 그 고기, 이게 냉장실에서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이렇게 걸려 있는 고기로 이제 미트를 치죠. 실제로 미트를 칩니다. 고기를 때리나요? 네, 실제로 고기를 때립니다. 고기가 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어요, 손에. 그걸 미트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권투 알아요. 복싱하는 네네. 연습할 때. 이 사람은 로키는 실제로 미트를 쳐요. 그리고 아까 지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뛰는 장면에서 누가 오렌지를 하나 던져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은 몰랐답니다. 계단. 거기는 뭐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꼭 한번 그 위에서 로키가 만세 부르듯이 다 끝까지 올라가서는 그 장면도 유명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연습을 해서 아폴로 크리드와 복싱을 하게 됩니다. 챔피언과 하게 되죠. 올라가기 전에 로키가 얘기했던 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라운드를 견뎌보겠다.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아폴로 크리드는 처음에 방심을 많이 하죠. 자만감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첫 다운을 뺏겨요. 로키가 쓰러뜨린 거죠. 네. 네. 방심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세를 바꿔서 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거만함은 있죠. 챔피언으로서의. 내가 이런 무명 복서한테 설마 패배를 하겠냐? 네. 네. 결국에는 끝까지 갑니다. 로키가. 판정까지 가죠. 네. 아쉽게도 당연히 로키가 이기지 못하고요. 아폴로 크리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기억에 남는 건 로키죠. 에드리안을 엄청나게 버린다. 자기 여자친구를. 그게 주는 울림이 좀 있어요. 그 쓰러진 언더독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그 부르는 장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짠함? 네, 그런 게 느껴지죠. 권투 영화지만 그 실베스타 스텔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권투 영화라기보다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권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좀 더 이해가 쉽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나요 혹시? 영화는 그렇게 끝나요. 그 장면에서 이제 아드리안과 로키가 껴안는 장면에서 제가 영화로 끝나는 걸 기억하는데 그렇게 영화는 끝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로키가 그 후속 편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5편까지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키 1이 워낙 성공을 했으니까. 워낙 유명한 얘기라 네. 실베스타 스텔론이 배우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계속 엑스트라도 하면서 각본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각본을 엄청나게 썼는데 그중에 쓴 게 로키예요. 3일 정도가 걸렸대요. 이 로키 대본을 쓰는데 각본을 쓰는데 굉장히 얼마 안 걸렸네요. 어떤 있었어요. 소스가 뭐였냐면 무하마드 알리와 네. 웨프너 그 백인 복서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경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로키의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한창 잘 나갈 때였어요. 그리고 이 웨프너라는 복서는 그 웨프너라는 복서의 이야기도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2008년도인가쯤에 그 영화도 있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로키의 삶이 거의 실베스타 스텔론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이죠. 포기하지 않는 삶에서 나온. 그 뒤로 또 실베스타 스텔론의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죠? 람보 있습니다. 람보. 네. 그 사실 두 개밖에 없죠. 네. 두 개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람보 곧 있으면 5편인가 개봉하고요. 또 그 형님이 나오시나요? 그럼요. 72년도에 영화 찍으셨던 형님께서? 터미네이터는 아놀드 슈워츠네고요. 존 람보는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배우입니다. 거의 5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네. 로키 같은 경우는 네. 2편, 3편, 2편까지는 그래도 평이 괜찮았어요. 3편, 4편, 5편 가면서부터 그 시리즈, 프랜차이즈의 평이 악화되다가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배우의 전성기도 같이 사그라 들어갑니다. 그러다 재기가 성공한 게 뭐냐면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영화인가요? 로키 발보아예요. 로키예요. 네. 로키 시리즈인데 네. 60세가 된 로키가 이제 모든 영광은 하나 없이 그 엑스맨 시리즈의 로건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마지막 경기에 올라서는 60대. 네. 남은 거라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아드리아는도 없고 사람들은 이제 한물간 복서 옛날 얘기나 해주는 식당에서 그런 복서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의 인터뷰를 보면 그것 또한 또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 도전. 그렇다기보다도 네. 자기가 잘 나갔던 배우에서 이제 늙어서 힘없고 그런 배우와 로키 또한 그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거다. 사실은 복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60대 노 복서가 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의 인생을 이제 투영시켜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평을 꽤 잘 받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을 했네요. 로키 네. 발보아는. 네. 국내에선 흥행은 실패한 것 같지만 평점은 좋네요. 네, 평을 잘 받았고요. 이 영화로 약간 재기에 성공하게 돼서 익스펜더블을 찍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키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피노프가 나옵니다. 네.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인 크리드라는 네.
그 아들이 이제 복서를 가르쳐주는 옆에서 로키가. 그래서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이 주연인 영화 크리드 1, 2가 있고요. 평도 꽤 괜찮았어요. 흥행도 좀 됐고요. 로키가 그렇게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언더독의 얘기잖아요. 네. 복싱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클리셰를 제공해준 현대 복싱 영화에 거의 시초인가요? 시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땐 시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권투 영화들에 엄청난 영향을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의 삶을 잘 투영하고 있죠. 미국의 그 당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공 스토리. 그렇죠. 이제 뭐 무명의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을 해나가는 스토리는 사실 어떤 뭐 드라마든 영화든 매력적이고, 네, 매력적이고 네. 단골 스토리죠 사실. 네.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 각본을 썼을 때 나를 주연 배우로 하지 않으면 각본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당시에 잘 나가던 배우들을 기용해서 고가의 영화를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100만 딱 주고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아까 그 시장 장면에서 카메라가 한 대인 이유도 그거였고 비용이 없으니까. 네, 비용이 없어서 나왔던 장면이 여러 개 있어요. 아드리안하고 스케이트장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에. 그 이유가 밤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낮에 찍으면 엑스트라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밤에 찍은 거예요. 그럼에도 둘만 나올 수 있게. 네, 그럼에도 그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도 여러 번 고쳤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구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은.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로키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스토리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바닥부터 시작해가는 둘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희망을 높게 쳐주던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약간 너무 이제 희망조차도 클리셰가 돼버린 세상이라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희망보다는 뭔가 위로의 시대죠 이제. 네. 로키 같은 영화 같은 경우도 위로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좀 남지 않았나. 국회도 보관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인정받은 영화고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로우 타일러의 영화 다시 보기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 파티의 오디오 콘텐츠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